안녕하세요. 즐거운 책방입니다. 네,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요. 회복 탄력성이라는 책이에요. 이 책은 김주환 교수님이 쓰신 책인데요. 이 책을 어떻게 읽게 됐냐면요. 얼마 전에 제가 그릿이라는 책을 소개해드렸잖아요. 그런데 그 그릿 책을 소개하기 전에 그 EBS에서 그릿 훈련이라는 실험을 한 내용을 소개를 한 적이 있어요. 근데 그 그릿 훈련 실험을 주도했던 분이 김주환 교수님이세요. 그래서 그 실험 방송을 보면서 이 책을 알게 됐는데, 이 책을 읽으면서 정말 우리가 생활하면서 긍정적인 생각과 그런 감사하는 마음이 우리 생활에서 얼마나 중요한지, 그런 많은 역할을 하는지, 우리 삶을 살아가는데 얼마나 많은 도움이 되는지 더 확실하게 알 수 있는 계기가 됐어요. 이 책을 읽으면서. 그러니까 회복 탄력성이라는 것이 뭐냐면요. 시련을 행운으로 바꾸는 유쾌한 비밀이라고 이 책에 써 있는데, 어떤 역경이나 고통스러운 힘든 일이 닥쳤을 때 그것을 이겨내는 힘을 회복 탄력성이라고 한대요. 그런데 이런 회복 탄력성의 능력이 사람마다 다 다르다고 해요.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하자면, 이런 사람의 몸에 근육이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사람마다 다 근육량이 다르잖아요. 근데 운동 열심히 해서 맨날 운동하고 근력 운동하고 뭐 체력 단련하고 하면 그 근육이 많이 생기잖아요. 그러면서 몸도 건강하게 만들지만 내 뼈를 보호해주는 보호 역할도 해주잖아요. 그런 것처럼 회복 탄력성은 그런 마음의 근육이라고 보시면 된대요. 그래서 내 마음의 근육을 키우는 그런 노력이 필요한데, 그런 키우기 위해서, 그런 마음의 근육을 키우기 위해서는 긍정적인 생각과 감사하는 마음, 그런 긍정적인 정서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런 능력을 키우고, 그리고 훈련을 함으로 인해서 그런 회복 탄력성의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다고 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이런 힘든 일이 닥쳤을 때 어떤 사람은 좌절을 하고, 그리고 그 안에서 못 빠져나와서 많은 시간들을 고통스럽게 힘겨워하면서 보내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똑같은 고통을 겪으면서도 어떤 사람은 금방 탁탁 털고 일어나서 내가 거기서 또 다른 방향으로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하고 나를 발전시키는 데 노력을 하고, 그러한 노력을 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사람마다 다 다른데, 그거는 훈련을 함으로 인해서 내가 그 능력을 끌어올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한 노력이 뭐냐면 긍정적인 정서, 긍정적인 감정을 습관화하고, 그리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내 안에 마음속에 긍정적인 정서를 키우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럼으로써 회복 탄력성을 높이는 데 노력을 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회복 탄력성을 높임으로 인해서 우리한테 어떤 영향을 주는지 책 내용을 먼저 소개를 해드릴게요. 회복 탄력성을 이루는 요소인 자기조절 능력의 기반은 자기이해 지능이다. 높은 수준의 자기이해 지능은 감정 조절력으로 나타난다. 감정 조절력은 압박과 스트레스 상황에서도 평온함을 유지할 수 있는 능력이다. 회복 탄력성이 높은 사람들은 스스로의 감정과 주의력과 행동을 통제할 수 있는 능력을 지니고 있다. 감정 조절력은 분노나 짜증처럼 부정적인 감정을 억누르는 것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필요할 때면 언제나 긍정적인 감정을 스스로 불러일으켜서 신나고 재미있게 일할 수 있는 능력도 의미한다. 그래서 그런 회복 탄력성의 능력을 키우는데 긍정적인 감정이 중요하다고 했잖아요. 그런 긍정적인 생각과 감정들이 그 나의 창의력과 문제 해결 능력에도 영향을 미친다고 해요. 그래서 긍정적인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창의력도 높고 문제 해결 능력도 좋다는 거예요. 그거를 어떻게 알 수 있냐면요. 여기 실험을 통해서 알 수 있어요. 학생들을
성적이 비슷한 학생들을 A그룹과 B그룹 두 그룹으로 나누었어요. 그래서 A그룹에게는 5분 동안 코미디, 아주 재미있는 코미디 그런 영화를 보여주고요. 그리고 B그룹에다는 그러한 논리적 사고를 자극하는 그런 수학적 내용이 들어간 영화를 보여줬어요. 그리고 나서 이들에게 10분을 주고 그리고 그 촛불 문제를 풀어보게 했어요. 촛불 문제가 뭐냐면요. 여기 그림을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초가 있고 앞정이 들어가 있는 상자가 있고 성냥이 있어요. 그래서 책상 위에 올려놓고 벽에 그 질문이 뭐냐면 과제가 그 초를 벽에 붙이고 촛불을 켰을 때 그 촛농이 바닥이나 책상 위에 떨어지지 않도록 하는 그러한 과제였어요. 근데 그 과제를 할 때 하기 전에 그러한 영화를 보여준 거예요. A그룹과 B그룹을 나눠서 각각 다른 영화를 보여준 거예요. 그랬는데 그 문제를 푼 그런 결과물이 어땠냐면요. 놀라지 마세요. 정말 차이가 어마어마하게 났어요. 깔깔대면서 즐겁게 코미디 영화를 봤던 그 그룹은 75%가 10분 내에 다 문제를 풀었어요. 75%가 10분 내에 문제를 풀었는데 그런 논리적 사고를 자극하는 그런 영화를 본 학생들 있죠. 그 학생들은 20%밖에 못 풀었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내가 정말 즐겁게 막 웃으면서 웃음을 많이 웃으면 그런 긍정적인 그런 에너지가 많이 생기잖아요. 기분이 좋아지고 즐거워지잖아요. 그런 감정의 상태에서, 긍정적 감정의 상태에서 문제를 풀었을 때 그런 창의성이나 문제 해결 능력이 좋다는 거예요. 여기 잠깐 책의 내용을 읽어드릴게요. 강한 회복 탄력성으로 역경을 극복해낸 사람들의 공통점은 자신에게 닥친 역경과 고난에 대해 고정관념에 사로잡히지 않고 능동적으로 새로운 의미를 부여해서 오히려 기회로 바꾸었다는 점이다. 역경을 오히려 기회로 바꾸어 놓는 힘, 그 힘이 바로 기능적 고정성의 극복 능력이다. 우리는 일상생활에서 늘 새로운 문제와 마주하게 된다. 그때 자신이 사용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인적, 물적 자원을 새롭게 조직하고 거기에 새로운 의미와 기능을 부여해서 최선의 해결책을 만들어내는 능력이 회복 탄력성의 중요한 요소이다. 그러니까 긍정적인 사고가 긍정적인 정서가 이러한 문제 해결 능력을 좋게 해주고 그 다음에 창의성을 높게 만들어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창의성이 높음으로 인해서 그런 어려운 업무 과제나 그러한 생활 속에 문제가 발생했을 때 그것을 고정적인 그런 틀 안에서 해결하는 것이 아니고 창의적으로 다양한 시각으로 다양한 각도로 생각하고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그 문제를 쉽게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뿐만이 아니고 긍정적인 정서가 대인관계 능력에도 좋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해서 이제 대인관계가 인간관계를 말하잖아요. 그래서 인간관계 상에서도 좋은 영향을 미친다는 거예요. 우리가 사회생활할 때 인간관계 때문에 정말 힘든 점이 참 많잖아요. 그런데 내가 긍정적인 생각을 하고 그런 긍정적 정서를 가지고 그리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생활을 할 때 대인관계에서도 좋은 효과를 낼 수 있다는 거예요. 여기 책 내용을 잠깐 소개해 드릴게요. 당신 주변에 혹시 이상하고 나쁘고 사악하고 부정적인 사람이 유난히 많다고 느끼는가? 그렇다면 그것은 당신 자신의 부정적 감정의 결과일 가능성이 높으니 스스로를 한번 돌이켜볼 일이다. 긍정적 정서는 무언가 새로운 것을 찾으려는 진취성과 도전성도 키워준다. 예컨대 부정적인 정서가 많은 사람들은 늘 하던 일만 하고 먹던 것만 먹으려는 반면 긍정적인 정서가 많은 사람은 새로운 것을 추구하는 경향이 강하다. 행복한 사람은 그래서 좀 더 도전적이고 진취적이고 늘 새로운 것을 추구하게 된다.
이것이 바로 행복하고 긍정적인 사람에게 늘 더 많은 기회가 찾아오는 이유다. 그러니까 새로운 것을 찾고 거기에 대한 두려움을 없애고, 그리고 또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그런 어떤 기회들이 왔을 때 거기에 대한 거부감이나 부정적인 생각이 없기 때문에 받아들이고, 그럼으로 인해서 내가 기회를 얻고 그 많은 기회를 접하면서 내가 성공하고 목표를 이루고 좋은 쪽으로 성장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목표를 달성하고 성공하기 위해서라도 그런 긍정적인 정서를 유지하고 그러한 정서를 키우는데 노력을 해야 한다는 거예요. 이러한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경영에 접목시킨 회사가 구글이잖아요. 아주 대표적인 예죠.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는. 그러니까 구글에서는 즐겁지 않으면 창의력이 나오지 않는다. 그러한 연구 결과를 기반으로 해서 그 사원들의 근무 환경이나 복지에 대해서 그 포함 경영을 했잖아요.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정말 높은 성장을 하고 어마어마한 매출을 올리고 그런 회사로 성장할 수 있었다는 거죠. 그만큼 우리 생활에서 내 능력을 최대치로 끌어올리고 그리고 발전하고 성장시키고 성공하는 계기를, 그런 밑바탕이 되는 것이 긍정적인 정서, 긍정의 힘이라는 거예요. 그러한 것들이 나를 성공으로 이끌고 내가 원하는 목표를 이룰 수 있게 해준다는 거죠. 여기 책 내용을 잠깐 소개를 해드릴게요. 사람들은 긍정적 정서와 행복감을 갖게 되면 생각의 폭이 넓어지고 깊어지고 빨라지고 창의적으로 되고 상상력도 풍부해진다. 따라서 자신이 지닌 능력을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스스로 긍정적인 감정을 불러일으킬 줄 알아야 한다. 중요한 순간에 긍정적 정서를 스스로 유발하는 습관이 필요하다. 뛰어난 업무 수행 능력과 원만한 대인관계로 성공 가도를 달리는 사람들은 지능이 높은 사람들이 아니다. 한 개인의 지능과 성취도에는 별다른 상관관계가 없다는 것이 학계의 정설이다. 직장, 사회, 학교 생활의 성공 여부는 중요한 일이 닥쳤을 때 스스로 얼마만큼 긍정적인 감정을 불어일으켜 신나게 일할 수 있느냐에 달려있다. 중요한 순간에 스스로에게 사탕을 주어서 긍정적 정서를 일으키는 것이 습관화된 사람이 뛰어난 능력을 발휘한다는 뜻이다. 그러니까 스스로에게 사탕을 준다는 것이 스스로에게 긍정적인 에너지를 불어일으켜주고, 그러니까 스스로에게 칭찬을 하고 감사하는 마음을 갖고, 그리고 또 자기 긍정의 말들이죠. 그러한 자기 긍정의 말들을 해주고, 그러한 것들이, 그러한 노력들이 습관화가 됐을 때, 그럴 때 어떤 문제가 발생해도 내 감정 스스로 그러한 긍정적 감정을 끌어내서 그거를 해결할 수 있는, 그리고 뭐 어려운 일이 닥쳤다면 그 일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을 발산할 수 있게끔 해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긍정적인 생각을 하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매일매일 생활하는 그런 습관들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내 자신을 위해서, 나의 성공을 위해서, 나의 발전을 위해서, 나의 행복을 위해서 긍정적인 확언이나 그런 긍정적인 생각들을 도와줄 수 있는 뭐 영상이나 책을 많이 읽는 것도 좋고요. 자기 긍정의 말을 내 자신에게 해주는 것도 좋고, 그리고 또 칭찬도 많이 해주고요. 내 자신에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참 잘했어.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도 그런 칭찬의 말을 많이 해주면서 그런 습관화가 되는 그런 좋은 점을, 장점을 보려고 노력하고, 그런 부분을 이야기해주고, 그런 생각들을 공유함으로 인해서 대인관계도 좋아지고, 그런 긍정적인 정서를 키우는데 노력을 하시면 내가 직장 생활할 때도 그렇고 내가 하고자 하는 일을 더 빨리 이룰 수 있고 또 좀 더 즐겁게 생활할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네, 구독 버튼도 부탁드릴게요.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